조선 말기 한 여인의 삶은 격동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명성황후. 어떤 이들에게는 망국의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려 애썼던 비운의 국모로 기억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무능한 친정 세력과 외세 의존으로 나라를 더욱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으로 평가됩니다. 과연 명성황후는 나라를 구하려 했던 구국의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그르친 어리석은 군주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1895년 10월 8일 한일 양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긴 비극적인 을미사변의 중심에 서 있던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통해 그 복잡하고 비극적인 역사의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당시 조선의 시대적 상황과 국제 정세, 그리고 명성황후 개인의 선택들이 어떻게 맞물려 비극으로 치달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생애를 따라가며 한 개인의 운명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교차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851년 경기도 여주에서 민치록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을 온화하고 단정하게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조선은 세도 정치와 외척들의 권력 다툼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웠고, 안동 김씨를 비롯한 일부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며 왕권을 약화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아들 고종을 왕위에 올리며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전 간택에 나섰고, 이때 당시 남인 가문으로 비교적 세력이 약했던 민치록의 딸, 즉 훗날의 명성황후를 선택하게 됩니다. 민씨 가문은 정치적 기반이 미약했기에 대원군 입장에서는 훗날 외척으로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냉철한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고, 이에 적합한 배경을 가진 인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원군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1866년 16세의 나이로 고종과 가래를 올리며 왕비가 된 그녀는 점차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궁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며 왕실의 주요 인물로 부상했고, 고종의 신임을 얻으며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당시 조선의 왕비는 단순한 왕의 배우자를 넘어 때로는 정치적 조언자이자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러한 역할을 빠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왕비가 된 민씨는 고종의 총명함과 더불어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렴청정을 거두지 않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흥선대원군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결국 고종의 친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대원군을 실각시키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치열하고 복잡한 정치 공작의 연속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당시 대원군의 불만을 품고 있던 유림 세력과 고종의 측근들을 규합하며 자신의 세력을 구축했고, 치밀한 전략으로 대원군의 실정을 부각시키며 그를 권력에서 밀어냈습니다. 이때부터 민씨 척족 세력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들은 권력을 장악한 후 봉건적 사회 질서를 개혁하고 부국강병을 목표로 여러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데도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세도 가문인 민씨 일족을 대거 등용하면서 요직을 독점하고 매관매직을 일삼는 등 조선의 정치는 다시 외척 중심의 세도 정치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민씨 척족의 전횡은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회 불안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명성황후는 서구 열강의 거센 파고 속에서 조선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고뇌했습니다. 그녀는 개방과 개화 정책을 추진하며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급격한 근대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 역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서양 문물과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며 근대적인 외교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보수적인 유림 세력의 반발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 등 열강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치며 국제 정세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에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외교 정책은 때로는
조선의 주권을 지키는데 기여했지만 때로는 강대국의 개입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각축장이었고 조선은 이들의 먹잇감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조선의 지리적 중요성과 자원적 가치에 주목하며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고 일본은 명성황후가 주도하는 조선의 개혁과 외교 정책을 자신들의 한반도 침략, 야욕에 대한 걸림돌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친일, 친청, 칠러 행보가 일관성 없이 변화하며 오히려 조선을 더욱 복잡한 국제 문제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그녀의 외교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특정 세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이어져 자주성을 해쳤다는 지적입니다. 명성황후의 개화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군제개혁입니다. 그녀는 서양식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며 국방력 강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서구식 무기와 훈련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의 구식 군대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열강의 침략에 대비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기존의 구식 군대와의 극심한 차별 대우로 이어졌고 결국 1882년 이모군란이라는 대규모 군인 폭동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구식 군인들은 봉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반면 신식 군대인 별기군은 최신 장비와 좋은 대우를 받았기에 그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모군란은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반발과 구식 군인들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성황후는 한때 충주, 장호원으로 피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모군란은 결국 청나라의 개입으로 진압되었고 이는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조선의 자주성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내부의 불안정성이 외세 개입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후에도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등 크고 작은 내란이 끊이지 않았고 조선은 내부적인 혼란과 외부적인 열강의 압력 속에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은 김옥균, 박영효 등의 개화파가 일본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정변으로 청나라 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진압되면서 조선의 외세의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1894년에 발발한 동학농민운동은 탐과 놀이의 수탈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봉기한 농민들의 대규모 항쟁이었으나 조선 정부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 군을 불러들이면서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 했고 이는 명성황후의 칠러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일본은 조선을 발판 삼아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기에 러시아가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일본의 침략 야욕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의존하려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한반도 지배 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용납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본은 명성황후의 이러한 칠러 정책이 자신들의 조선 지배 야욕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고 결국 그녀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른바 여우사냥이라는 잔혹한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군과 낭인 그리고 조선인 협력자들로 구성된 무장 세력이 경복궁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계획된 작전에 따라 궁궐 깊숙이 침투하여 명성황후를 찾아 헤맸습니다. 곤령 앞에서 명성황후를 발견하자 이들은 주저없이 그녀를 잔혹하게 시해했습니다. 단순히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신을 훼손하고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극악무도함을 보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역사의 을미사변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이 사건을 동양의 참극이라 부르며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의 주권을 짓밟은 야만적인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통해 조선의 핵심 지도층을 제거하고 친일 정권을 수립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은 조선 민중에게 엄청난 분노와 저항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모가 외세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민족적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며 일본에 대한 항일 투쟁이 들불처럼 확산되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의 만행을 규탄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이는 훗날 한일 병합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의 중요한 불씨가 됩니다.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을 단행하며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는 국제 열강의 힘을 빌려 일본을 견제하고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려 애썼지만 이미 기울어진 국운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선은 국제 질서의 격동 속에서 결국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을미사변은 단순한 왕비의 죽음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히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그 이후 한국 근대사의 비극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그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에서는 그녀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국권을 지키기 위해 고뇌하고 노력했던 자주적인 군주였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녀가 추진했던 개화 정책과 외교적 노력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시도였으며 서구 열강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했던 개방적인 태도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으로서 당시 사회의 제약을 딛고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남성 중심의 봉건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본의 침략 야욕에 맞서다 비극적으로 희생된 비운의 국모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죽음이 민족적 비극으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명성황후를 조선의 마지막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영웅적인 인물로 재조명합니다. 반면 명성황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에서는 그녀가 자신의 권력 유지에 급급하여 민씨, 척족 세력을 등용하고 부정부패를 조장했으며 이로 인해 국고를 낭비하고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민씨 척족의 매관매직과 수탈은 당시 조선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으며 명성황후가 이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조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외세에 의존하는 줄타기 외교는 오히려 나라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열강의 개입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일본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합니다. 그녀의 외교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했고 단기적인 이득을 줬다가 장기적으로는 조선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비극적이지만 그 이전에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한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명성황후를 개인의 욕망과 무능함으로 인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인물로 평가합니다. 결국 명성황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이라는 약소국의 운명을 짊어져야 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선택들은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했지만 그 모든 것은 당시 조선이 처했던 절박한 상황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녀가 완벽한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대는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했고 개인의 역량을 뛰어넘는 거대한 국제 질서의 변화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서구 열강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했던 선각자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려던 보수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그녀에 대한 평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조선의 마지막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인물이며 동시에 시대의 한계와 개인적인 욕망 속에서 복잡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입체적인 인물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명성황후 씨의 사건, 을미사변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잔혹한 침략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냈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침략적 본성을 고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 민족에게는 국모를 잃은 깊은 상처와 함께 외세에 맞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조선은 더욱 혼란에 빠졌지만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 항쟁은 독립의지의 불씨를 지폈고 이는 훗날 3.1 운동과 같은 대규모 항일 운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명성황후라는 인물과 그녀가 살았던 시대를 단순히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잡다단했던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녀의 선택과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깊이 있게 성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명성황후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오늘 우리는 명성황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논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명성황후를 어떤 인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녀가 과연 나라를 지키려 했던 비운의 국모였을까요? 아니면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